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영입니다. 65살의 평범한 아줌마죠.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 친딸이 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자식을 믿고 사업을 맡겼다가 뒤통수 맞은 분 계신가요? 저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남편 박종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아침에 출근하며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울다 지쳐 정신을 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 나이 50살 딸 지연이는 20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이 남겨준 건 적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25년간 성실하게 다녔거든요.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작은 전셋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대략 2억 정도였죠. 딸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우연히 동네 상가에 나온 작은 점포를 보게 됐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월세 8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그 앞을 지나다니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커피는 워낙 좋아했고 요리도 자신 있었으니까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인 1억을 투자해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거죠. 순영이네 카페라는 소박한 이름으로요. 인테리어는 최대한 아늑하게 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들. 모든 게 제 손길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첫날 손님은 딱 3명이었습니다. 매출 15,000원. 커피값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원두를 붓고 청소를 했어요. 밤 10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동네 아주머니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연하게 해주세요. 네, 설탕 대신 꿀 넣어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며 카페는 동네 사랑방이 되어갔죠.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딸 지연이에게 전화했죠. 지연아, 엄마 카페 매출이 1,000만 원 넘었어. 와, 엄마 대단해.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 그때 딸의 목소리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점점 더 성장했어요. 직원도 2명을 고용했고 매출도 월 2,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카페가 된 거죠. 지역 신문에 동네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사이 딸 지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더니 이번엔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을 못 버텼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저는 항상 딸을 감쌌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딸이 점점 더 자주 카페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엄마 얼굴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카페에서 좀 있어도 돼? 그래, 언제든지 와. 당연히 환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 자기가 나서서 주문을 받는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엄마는 좀 쉬어. 내가 할게. 처음에는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손님들에게 저희 카페 어떠세요? 제가 메뉴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이상했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딸이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카페 일 좀 도와줄까? 도와준다니? 정식으로 일하는 거야. 요즘 취업도 안 되고 그냥 집에만 있기엔 답답해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딸이 제 일에 관심을 보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 좋지. 그럼 월급은 얼마나 줄까? 엄마, 월급은 됐고. 대신 사업자 등록을 내 이름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요즘 젊은 사업자한테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세금 혜택도 있대.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딸이 카페 발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사업자 등록이 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무사 선생님이 정말 딸한테 넘기는 게 맞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저는 가족인데 뭐라고 대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세무사 선생님의 걱정 어린 표정이 이해가 갑니다. 사업자 등록이 바뀐 후 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메뉴는 요즘 트렌드가 아니야. 바꿔야 해. 원두도 너무 비싼 걸 쓰는 것 같아. 좀 더 저렴한 걸로 바꾸자. 직원들 월급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원두를 바꾸자는 말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써온 원두였거든요. 그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 추출 시간, 물 온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춰 놓았는데. 지연아, 그 원두는 우리 카페의 시그니처야. 바꿀 수 없어. 엄마, 시대가 변했어. 요즘은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그러던 중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15년간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수술 받는 동안 카페 좀 부탁한다. 걱정 마, 엄마. 내가 잘 지켜볼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를 보내는 동안 딸이 매일 전화로 카페 상황을 알려줬어요. 엄마, 오늘도 손님 많이 왔어. 걱정 말고 푹 쉬어. 직원들도 다 잘하고 있고 매출도 괜찮아. 안심이 됐죠.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퇴원한다고 했더니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퇴원 축하해. 그런데 카페에 바로 오지는 말고 집에서 좀 더 쉬어. 왜? 괜찮아. 바로 가서 일 좀 봐야지. 아니야, 엄마. 의사가 한 달은 더 쉬라고 했잖아.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2주라고 했는데. 게다가 딸의 목소리에 뭔가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지연아,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아니야, 엄마. 그냥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카페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카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는데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낯선 여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네? 저 이 카페 사장인데요. 아, 김순영 여사님이시죠? 지연 사장님한테서 얘기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연 사장님? 제 딸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 그 순한 딸이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죠. 엄마, 와서 고생했어. 지연아, 이게 뭐야? 왜 내가 내 카페에 못 들어가? 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 봉투를 뜯어보니 출입금지 통보서였어요. 박 변호사라는 사람이 보낸 공식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업자 등록상 카페의 법적 소유자는 김지연이며 김순영은 더 이상 카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법적으로 이 카페는 내 거야. 사업자 등록도 내 이름이고 임대차 계약도 내가 새로 맺었어. 임대차 계약을 언제? 엄마가 수술 받는 동안. 건물주한테 말해서 내 이름으로 바꿨어.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15년을 키운 제 카페를 제 딸이 이런 식으로 빼앗아간 거예요. 지연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딸의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잖아. 카페 운영은 젊은 사람이 해야 해. 내가 15년 동안 이 카페를 키웠어. 그건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엄마 방식으론 안 돼. 주변을 둘러보니 기존 직원들이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대신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만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어디 갔어? 다 내보냈어. 월급이 너무 비쌌거든.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김 이모와 박 언니도 내보냈다는 거였어요. 그분들은 저보다도 카페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지연아, 그분들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엄마 사업에 감정을 넣으면 안 돼. 효율성이 제일 중요해. 더 충격적인 건 단골 손님들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치매기가 있어서 카페 운영에 지장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맡게 됐어요. 이런 거짓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단골들이 저를 보고도 어색해하는 거였어요. 지연아, 치매라니? 엄마가 언제 치매에 걸렸어? 엄마도 모르게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딸을 보니 정말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딸이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분간 생활비야. 한 달에 50만 원씩 줄게. 50만 원? 월 매출 3천만 원 카페에서 50만 원을 준다고? 지연아, 이 카페는 엄마 인생 그 자체야. 엄마가 15년 동안. 엄마 과거에 얽매이지 마. 이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바꿔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딸 말이 맞았어요. 사업자 등록도 임대차 계약도 모두 딸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카페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공간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된 거예요. 간판 하나 바꾸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제사상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딸이 이럴 줄 몰랐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나 싶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연히 딸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딸이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응, 바보 같은 엄마 덕분에 공짜로 카페 얻었어. 1년만 참고 일한 보람이 있지. 이제 매달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엄마는 치매 걸렸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해놨어.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카페에서 일하면서 모든 걸 파악하고 저를 내쫓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참, 박 변호사한테 고마워.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줬어. 앞으로는 나도 사장님이라고 불러. 35살에 카페 사장이 된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닫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을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복수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일주일 후 저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딸이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갑자기 그만둬서 미안해. 사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지연 씨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15년 동안 함께 일한 김 이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이모, 내가 지금 상황을 설명할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사장님, 그럼 지금 지연 씨가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경험도 없으면서. 김 이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원두를 싸구려로 바꿨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써온 프리미엄 원두 대신 마트에서 파는 원두를 쓰고 있다고. 사장님, 단골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커피 맛이 확실히 떨어졌다고. 박 언니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그만두게 해서 죄송해. 순영아, 나는 괜찮은데 손님들이 자꾸 물어봐. 김 사장은 어디 갔냐고. 뭐라고 대답해? 그냥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연이가 엄마 치매 걸렸다고 말하고 다니더라. 치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저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니. 동네 부녀회 김 회장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아, 순영 씨. 지연이가 그러던데 치매가 좀 있다면서? 네? 제가 치매요? 어머, 그게 아니야. 지연이가 그래서 카페 운영을 자기가 맡았다고 하던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진실을 설명해 드렸어요. 김 회장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지연이가 거짓말을 한 거네? 네, 그런 셈이죠. 하나씩 알아갈수록 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카페를 빼앗은 게 아니라 저의 명예까지 실추시켜 놓은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치매 걸린 불쌍한 할머니로 보게 만들어 놓고 그날 밤 남편 제사상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여보,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우리 딸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먼저 딸이 얼마나 카페 운영에 대해 무지한지 파악해봤어요. 15년간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들이 있었거든요. 원두 로스팅 방법, 각 메뉴별 레시피, 단골 고객들의 취향, 재료 공급업체와의 관계 등등. 딸은 이 모든 걸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겉핥기식이었어요. 원두 공급업체 박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동안 거래해온 분이죠.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영 씨? 아, 딸이 이제 카페를 맡았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원두는 어떤 걸로 가져다 주시나요? 박 사장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그게 지연 씨가 좀 더 저렴한 걸로 바꿔달라고 해서. 얼마나 저렴한 건가요? 기존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사실 품질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15년 동안 우리 카페만의 시그니처 맛을 만들어낸 그 원두를 버린 거예요. 단순히 비용 절약을 위해서. 사장님, 혹시 저랑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작은 커피 장사를 시작해볼까 해서요. 박 사장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오히려 지연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순영 씨, 솔직히 말하면 지연 씨는 원두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싼 것만 찾고. 제빵 재료 공급업체 최 사장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순영 씨가 직접 하던 때가 그립니다. 지금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새로 시작할 건데 도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연락해. 하나하나 제 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단순히 카페 건물과 사업자 등록만 가져갔을 뿐이에요. 정작 카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여전히 제게 있었던 거죠. 공급업체들과의 관계, 15년간 쌓아온 레시피, 그리고 무엇보다 단골들의 신뢰. 다음 단계로 동네 상인의 이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순영 씨. 딸이 카페 잘하고 있지? 진실을 말씀드리자 이 회장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지연이가 거짓말을 한 거네? 치매는 무슨? 네, 그런 셈이죠. 이 회장님은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순영 씨, 이건 아니지.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회장님, 제가 작은 커피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이 회장님은 즉석에서 상가 임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상가 입구 쪽에 작은 공간이 하나 비었어. 커피 트럭 정도는 놓을 수 있을 거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순영 씨한테는 특별 가격으로 해줄게. 월 30만 원. 카페 근처에서 월 30만 원이라니.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뭘,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그동안 순영 씨가 우리 상가 위에 얼마나 애썼는데. 그 주말 중고 커피 트럭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 중에서 500만 원을 썼어요. 작은 트럭이었지만 에스프레소 머신과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15년 전통 할머니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첫날 오픈하기 전에 기존 단골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영이네 카페 김순영입니다. 아,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카페에서 못 뵈니까 궁금했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내일부터 작은 커피 트럭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단골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장님, 정말요? 어디서 해요? 예전 카페 바로 앞 상가 입구예요. 아, 거기서요? 그럼 내일 꼭 갈게요. 김 아주머니는 특히 반가워하셨어요. 사장님, 솔직히 요즘 그 카페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싱거워졌다고 해야 하나?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카페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다시 시작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첫날 오픈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는데 벌써 줄이 서 있더라고요. 김 아주머니, 박 할아버지, 근처 사무실 김 과장님. 모두 제 단골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진짜 그리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연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손맛이 역시 달라요. 1시간 만에 준비한 커피가 다 떨어났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딸이 나타났어요. 카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엄마, 이게 뭐야? 장사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카페 바로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딸도 그걸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같은 업종으로 바로 옆에서? 지연아, 공정한 경쟁이지. 당신도 법을 들먹였으니까.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보고 있어. 돌아가. 그날 오후 딸이 원두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나 봅니다. 박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순영 씨, 지연 씨가 원두 공급 중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영 씨랑 15년 거래했는데 1년 거래한 애가 뭘. 걱정 말고 계속 공급해 드릴게. 제빵 재료 업체, 디저트 공급 업체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딸과의 거래를 끊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연 씨는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워. 순영 씨처럼 인간적이지가 않아. 일주일이 지나자 딸의 카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기존 단골들은 모두 제 커피 트럭으로 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15년 전통 할머니 카페라는 간판의 힘이었죠.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 변호사라는 사람과 함께였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뭔가 기름기 돌고 계산적인 인상이었어요. 김순영 여사시죠? 저는 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건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요? 네, 기존 고객을 의도적으로 빼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고객을 빼간다니. 변호사님, 저는 15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어요. 그 고객들은 원래 제 고객이에요.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지연 씨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때 김 회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상황을 듣고 오신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님이라고 하셨나? 여기 우리 상가 땅 주인이 접니다. 박 변호사 얼굴이 급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순영 씨는 15년 동안 우리 상가 발전에 기여한 분이야. 그런 분한테 영업방해라니 말이 안 되지. 김 회장님의 한마디에 박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상의하죠. 딸과 박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박 변호사에 대해서 말이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의뢰인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신문 기사까지 나와 있었어요. 박모 변호사 의뢰인 5천만 원 횡령 혐의로 업무정지 6개월. 이걸 보는 순간 딸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과 손을 잡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주말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었어요. 김 회장님 권유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언니들, 순영이 사정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부녀회 아주머니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 그럼 지연이가 완전히 사기친 거네?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아이고,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벌 받는다. 박 아주머니가 제일 화를 내셨어요. 순영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도와줄게. 무슨 도움 말씀이세요? 일단 지연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지. 그날부터 부녀회 아주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지연이가 엄마를 내쫓고 카페를 빼앗았다더라.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니 정말 나쁜 년이네. 순영이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의 카페로 오는 손님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반면 제 커피 트럭은 하루 종일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트럭치고는 대단한 성과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의 카페 세무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김지연 씨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신고요? 네, 사업자 등록 과정과 세금 신고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신고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한 일이었어요. 세무사 출신인 동네 이 할아버지 도움을 받아서요. 순영아, 이 서류들 보니까 문제가 많아. 사업 양도 과정도 제대로 안 됐고 세금 신고도 엉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국세청에 신고부터 해야지.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실제로 딸이 세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할 것들을 딸 이름으로 대충 넘겨버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고용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지연 씨 사업장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신고였죠. 김 이모와 박 언니가 신고한 거였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내쫓았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안 주고. 새 사장이라면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어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것도 문제고 퇴직금 계산도 잘못된 상태였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조사 나왔어요.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때문이었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건 딸이 비용 절약을 위해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원두뿐만 아니라 우유, 시럽, 베이커리 재료까지 모두 저급품으로 바꾸면서 관리가 소홀해진 거죠. 아르바이트생들이 위생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네요. 보건소 직원이 혀를 찼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무서, 고용노동부, 보건소에서 연달아 조사가 들어왔어요. 딸은 카페 운영은 뒷전이고 관공서 대응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도 어마어마했어요. 세무서에서 1,200만 원 추징세와 가산세,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800만 원, 보건소에서 위생법 위반으로 300만 원, 총 2,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거예요. 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지? 뭘 내가 했다는 거야? 이 모든 신고들. 너무 동시에 일어나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 합법적인 시민신고를 받은 관공서에서 조사한 거야. 문제 있어?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한 건 신고뿐이었거든요. 모든 위반 사항은 딸이 실제로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그 주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에 들어갔어요. 매일 아침 커피 트럭에서 딸의 카페가 훤히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가끔 손님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딸이 창문으로 이쪽을 쳐다볼 때마다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요. 딸아, 오늘도 고생 많다. 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벌금은 쌓여가고 그런 와중에 바로 앞에서 저는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딸이 직접 다가왔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 뭐가 너무해? 바로 앞에서 같은 장사하면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거. 저는 더욱 환하게 웃었어요. 지연아, 카페 운영이 쉽지 않지? 엄마가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겠니? 엄마. 비즈니스는 감정 넣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도 비즈니스 하는 거야.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죠. 그 즈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건물주 최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순영 씨, 잠깐 만날 시간 있어? 네, 언제든지요. 최 사장님을 만나 뵈니 표정이 심각했어요. 순영 씨, 지연 씨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박 변호사라는 사람이 내 동의 없이 계약서를 변조한 것 같아. 내 도장도 가짜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딸과 박 변호사가 임대차 계약을 변경할 때 건물주 동의서를 위조한 거였습니다. 그럼 지연이 계약이 무효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원래 계약은 순영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동의한 적 없어.
최 사장님은 15년 동안 저와 거래하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임대료도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건물 관리도 잘했다고. 순영 씨가 다시 들어오면 좋겠어. 지연 씨는 뭔가 믿음이 안 가. 그 자리에서 원상복구를 약속받았습니다. 최 사장님이 딸에게 임대차 계약 무효 통보를 하기로 한 거예요. 보증금 5천만 원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위조 계약이니까요. 동시에 박 변호사의 과거 횡령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갔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 때문에 피해 보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상황을 설명하니 모두 분노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사기를 쳤구나. 우리가 고발했는데도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고발을 준비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계약서 위조, 인장 위조 혐의로요. 증거도 충분했어요. 최 사장님이 진짜 도장과 위조 도장을 비교해서 감정서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 사장님이 딸에게 임대차 계약 무효 통보서를 전달했어요. 같은 날 오후 박 변호사는 과거 횡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딸은 하루아침에 법적 대리인을 잃은 거죠. 화요일에는 지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치매 거짓말로 어머니 카페 빼앗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동네 부녀회에서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기자님, 정말 기사로 나가도 되나요? 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효 문제가 사회적 화두잖아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댓글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폐륜 딸. 부모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 치매 거짓말까지 하다니 정말 나쁘다. 딸의 신상 정보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이름, 주소, 심지어 딸의 SNS까지. 인터넷의 무서운 점이었죠.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네 상가 앞에서였어요. 기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5년간 키운 카페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15년 동안 이 카페를 키우며 딸의 미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카페를 빼앗아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딸이 정말 치매라고 거짓말을 했나요? 네, 동네 사람들한테 모두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신가요? 배신감이죠.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인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고생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기자회견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더 큰 화제가 됐어요. 댓글 수가 수천 개를 넘어갔습니다. 대부분 저를 응원하고 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목요일 세무서에서 딸에게 최종 통보를 했어요. 추징세와 가산세 1,200만 원을 15일 내에 납부하라는 거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소 벌금까지 합치면 2,300만 원이었죠. 딸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임대차 계약도 무효가 되고 벌금은 감당할 수 없고 매출도 바닥이고 보증금 5천만 원도 날리게 된 거죠. 그 금요일 오후 딸이 무릎을 꿇고 찾아왔습니다. 커피 트럭 앞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법대로 하자고 한 건 너였어. 이제 와서 모녀 정 운운하지 마.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일이 뭔지 알기나 해? 주변 사람들이 딸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미 모든 상황을 아는 상태였거든요. 순영 씨, 저런 딸은 용서하면 안 돼. 부모를 저렇게 대한 애를 왜 용서해줘? 딸은 결국 울면서 일어났어요. 엄마, 언젠가는 용서해 주세요. 3년간 성실하게 살아봐.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 다음 주 딸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도 모두 팔아야 했죠. 카페 매출로 산 것들이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는 최 사장님의 제안으로 원래 자리에서 카페를 재개했어요. 순영이네 카페 간판을 다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작은 글씨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가족도 믿지 말고 계약서를 써라. 단골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김 이모와 박 언니도 다시 함께 일하게 됐고요.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역 언론의 불굴의 할머니 보도 덕분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출이 전성기보다 40% 늘어났어요. 월 4,200만 원까지 올랐죠. 벽에는 액자를 하나 더 걸어놨습니다. 역경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문구였어요. 15년 전 남편이 좋아했던 말이었거든요. 재개업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업계 협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순영 사장님, 저희가 올해의 소상공 인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을요? 네,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도 참석하셨어요. 김순영 사장님은 15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카페를 운영하시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상금으로 500만 원도 받았어요. 그 상금으로 카페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요. 벽면에는 15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전시했어요. 단골들과 함께 찍은 사진, 지역 신문에 소개된 기사들,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까지. 3개월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힐링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순영 사장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송에요? 네, 다시 일어선 사람들 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카페 커피 맛이 정말 좋다고 해서 왔어요. 순영 사장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출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월 6천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딸이 운영할 때보다 2배나 많은 매출이었죠. 직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모두 성실하고 열정적인 분들이었어요. 사장님, 저희도 사장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15년간 한결같이 노력해봐. 쉽지 않을 거야. 카페 2층을 베이킹 클래스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순영 할머니의 베이킹 교실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주 20명씩 수강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수강료로도 꽤 수익이 났어요.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정성과 진심이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하세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옷차림도 수수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그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말투부터 달라졌어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지연아, 어떻게 지내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야간 아르바이트요. 딸의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일 아트까지 했던 그 손이. 힘들지? 네, 힘들어요. 하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주변 손님들도 숙연해졌어요. 몇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딸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30만 원 정도였죠. 이게 뭐야?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에요. 엄마한테 갚아야 할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그 3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 수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6개월간 모은 돈이니까. 지연아, 이건 내가 가져. 내가 더 필요할 거야. 아니에요, 엄마. 받아주세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얻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뉘우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뀔게요. 3년이라고 하셨으니까 3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건 없어. 그럼 가끔 와도 될까요? 커피 한 잔 사 마시러? 언제든지 와. 내 집이기도 하니까. 딸이 돌아간 후 김 이모가 말했어요. 사장님, 지연 씨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3년 후에는 모르지.
그날 밤 남편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제대로 교육시켰어. 남편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어요. 가맹점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카페 운영 노하우를 담은 책 출간 제의도 받았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매번 조금씩 돈을 가져와서 갚을 돈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아서요. 편의점 일 외에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저 요즘 온라인으로 경영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나중에 정말로 엄마 카페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건 3년 후에 생각해보자. 딸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딸이 대학교 야간 과정에 입학했다고 했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엄마, 정말로 카페 경영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학비는 어떻게 해? 국가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학비 대줘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3년이 되던 해 딸이 정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3년이 됐어요. 그래, 벌써 3년이네.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딸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고 대학교도 성실히 다녔고 매달 빼먹지 않고 돈을 가져왔어요. 무엇보다 교만했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부모님의 소중함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딸의 눈이 맑아졌어요. 예전에 그 계산적인 눈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월급 받는 직원으로요. 직원으로? 네, 사장은 엄마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는 내 카페라고 우겼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 카페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어. 그럼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일해. 네, 정말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 알겠지? 당연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게요. 딸이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5시에 와서 빵 굽는 것부터 밤 10시 마감까지.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와서 더 늦게 퇴근합니다. 단골들도 딸의 변화를 인정해 주세요. 지연 씨 정말 많이 변했네.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역시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구나. 어제는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네, 정직하게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딸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준 거구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을요. 오늘 아침 남편 제사상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제대로 컸어. 15년 걸려서 카페를 키웠지만 35년 걸려서 딸을 제대로 키운 것 같아. 카페 벽에 걸린 가족도 믿지 말고 계약서를 써라라는 액자를 보니 이제는 쓴 웃음이 났어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 가족은 다시 믿어볼 만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제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어요. 매출도 월 8천만 원을 넘나들고 직원도 10명이 됐습니다. 순영 할머니의 인생 카페라는 새 간판도 달았고요. 가끔 젊은 사업자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요.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제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왔어요. 순영 할머니의 인생 역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쇄로도 꽤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남편 산소를 이장했습니다. 더 좋은 자리로요. 여보, 이제 좀 편히 쉬어.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어제는 딸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편의점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딸의 눈빛이 맑았어요. 예전처럼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도 지금 고생하고 있나? 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낮에는 학교 다녀요. 진짜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돈 많은 남자만 찾았을 텐데. 이제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엄마가 만나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음 주에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딸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늘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카페를 시작하고 딸에게 배신당하고 다시 일어서고. 정말 파란만장한 15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딸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고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지? 딸도 이제 제대로 컸고 카페도 성공했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딸이 들어왔어요. 마감 정리를 도우러 온 거였죠. 엄마 혼자 뭐 하세요?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고 있었어. 아빠도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딸과 함께 마감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라는 건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깨우치게 하는 거구나. 제가 딸을 벌한 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였어요.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딸은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가족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매서운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